안녕하세요. 30대 중반 애청자입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을 순위로 매긴다면 매번 최악의 아픔으로 꼽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화상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의학 연구를 통해 입증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출산할 때 산모가 겪는 통증 지수가 0.7인 반면 화상 환자가 느끼는 통증 지수는 1이니까 화상이 출산보다 약 40% 더 고통스러운 거죠. 갑자기 왜 통증 얘기로 사연을 시작하냐고요? 지금 제가 쓰는 이 사연이 어떤 위대한 한 분으로부터 시작된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아프기로 유명한 출산과 화상의 고통을 모두 이겨낸 위대한 분 말이에요. 제가 아주 어릴 때 매우 큰 화재 사고가 발생했어요. 사방이 불바다에 독한 가스로 가득했던 그곳에서 친정아빠는 어린 저를 찾으려 오랫동안 헤매셨습니다. 마침내 친정아빠는 저를 발견하셨지만 힘이 다 빠진 탓에 같은 화재 현장에 계셨던 친정엄마께 저를 안겨주시고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제 기억은 딱 거기까지예요.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병원 응급실에 있었고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의 희생적인 노력 덕분에 유독 가스로 인한 약간의 호흡기 화상만 입은 상태였습니다. 또 덕분에 겉으로 보이는 피부에는 흉터로 남을 화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 누워 치료를 받고 계시던 친정어머니의 사정은 완전히 달랐어요. 평생을 떠안고 살아야만 하는 화상을 전신에 입은 상태셨거든요. 그나마 단 하나 다행인 점이라면 친정 아버지께서 의식을 잃으시기 전에 어머니의 얼굴에 젖은 수건을 씌워주셨던 덕분에 어머니의 얼굴에는 저처럼 흉으로 남지 않을 정도의 미약한 화상만 입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통증 중 최고는 자결통. 그러니까 화상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친정 어머니께서는 얼굴을 제외한 전신에 큰 화상을 입은 와중에도 구급대원에게 이렇게 외치며 저를 넘기셨다고 해요. 딸이 있어요. 딸이 먼저예요. 딸이 있어요. 딸 먼저 살려주세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어머니는 여전히 꿋꿋하셨습니다. 제가 없는 곳에서는 화상의 아픔에 몸부림치셨지만 제 앞에서는 행여 딸 자식이 걱정이라도 할까 싶은 마음에 늘 씩씩하게 웃어주셨죠. 당신마저 떠나면 딸 자식은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지게 된다며 그 독한 화상 치료를 꿋꿋하게 이겨내시기도 했고요. 네, 맞습니다. 출산의 분만통과 화상의 통증을 자식 사랑 하나만으로도 전부 이겨낸 위대한 그분은 바로 제 친정 어머니세요. 물론 세상은 때로 가혹한 모습이기에 목 아래로 큰 화상 흉터를 간직한 친정 어머니에게 늘 우호적이었던 건 아니었어요. 화상 흉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어머니께서는 푹푹 찌는 삼복더위에도 늘 긴팔 긴 바지를 입으셔야만 했습니다. 화상 흉터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 또한 곱지만은 않았고요. 그런 어머니의 삶은 자식된 제 마음을 속상하게 했죠. 또한 어쩌다 제 어머니의 화상 흉터를 알게 된 또래 친구들이 절 놀리는 일도 왕왕 생겼어요. 하지만 제가 누구겠어요? 분만통과 화상의 고통을 모두 이겨낸 위대한 엄마의 딸이잖아요. 위대한 부모의 자식이 한낱 시시한 사람으로 잘할 순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전 엄마의 화상 흉터를 놀리는 친구들 앞에 한치 굽힘조차 없이 맞서는 한편으로 최선을 다해 공부했고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세상 누구보다 당당한 꿈도 품게 되었어요. 제가 그 꿈을 처음 입 밖으로 말하게 된 때는 수능 시험 성적표를 받아들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전 과목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제 수능 성적표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어머니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고생 많았네, 은혜야. 엄마가 별로 해준 게 없는데. 없기는요. 이거 봐요. 엄마 화상 자국.
부모 자식은 천륜이다. 말은 많아도 실제로 자기 목숨 던져서 자식 목숨 구해본 부모 별로 없어요. 이 정도면 평생 효도해도 모자란다고요. 기특하기는 암튼 가고 싶은 대학은 정했니? 이 정도 성적이면 원하는 데는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해둔 학과는 있지. 어느 대학으로 갈까가 고민이긴 하지만. 정해둔 학과? 의대 가려고요. 저 의사 되려고요. 괜찮겠어? 의사란 직업이 겉으로 보기에는 돈 잘 벌고 하얀 가운도 멋지고 이래저래 좋게만 보이지만 알고 보면 참 가슴 아픈 직업이기도 하잖니. 안타까운 생명을 눈앞에서 놓친다거나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한계를 맞이한다거나 뭐 그럴 때 엄마도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으면서 의사란 심적으로 많이 힘든 직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옆에서 쭉 지켜봐서 잘 알잖아. 말리지 말아요. 마음 바꿀 생각은 없으니까요. 말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 돌아가신 일 때문에 그 일이 상처에서 의사가 되는 거라면 엄마는 부모된 입장으로 추천하고 싶진 않은 길이란 얘기지. 그 화재 사고로 인해 시작된 꿈은 맞는데 아빠를 향한 무언가는 아니야. 물론 아빠한테 많이 감사하고 있죠. 덕분에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건 나중에 아주 나중에 내가 살 만큼 살고 하늘나라에서 아빠 다시 만났을 때 그때 두고두고 효도로 갚을 일이고 지금 내 꿈은 엄마를 향한 사랑이에요. 내가 되고 싶은 의사가 성형외과 의사거든. 성형외과 전문의가 돼서 내가 엄마 화상 꼭 고쳐준다. 이후로 저는 그 꿈을 지키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의대생 시절 제 별명이 학독이었을 정도로요. 학교랑 도서관에서 사는 귀신이다 해서 학독이. 그리고 그 말은 전부 사실이었어요. 제게 학교 기숙사란 잠깐 샤워만 하러 들리는 곳이었을 뿐. 의사 국시에 합격하는 그날까지 하루 4시간 이상 편하게 잠들어 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지금의 제가 그 시절 저를 돌아보면 스스로도 참 대단하다 싶은 게요. 잠은 도서관에서 쪽잠으로 때웠던 그 와중에도 공부만큼이나 연애도 열심히 했다는 것이었어요. 이 남자, 저 남자 만난 건 아니고요. 주변 모두가 괜찮다고 인정하는 인품에 의대생 동기 한 명하고 진득하게 만났죠. 물론 저희 커플 둘 다 학독이었던 탓에 도서관에서 200권짜리 자판기 커피를 나누는 시간이 거의 데이트의 전부이다시피 했지만요. 동기 의대생 남자친구와의 시간은 행복했지만 성형외과 전문의의 꿈을 향해 마냥 씩씩하게 걸어나갈 것만 같았던 제 일상에 그림자를 들이운 것 또한 남자친구였습니다. 정확히는 남자친구의 어머니 시모의 결혼 반대였죠. 예비시댁은 대대로 큰 의사 여러 배출한 의료계 집안이었지만 예비 시모는 의사가 아니었는데요. 양가의 혼담이 오갈 무렵은 마침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한 저와 남자친구가 전문의 과정을 막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남자친구는 오랜 꿈이었던 흉부외과 전문의 과정을 선택했고 저 또한 오랜 꿈이었던 성형외과 전문의를 선택했죠. 물론 저희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는 제가 성형외과를 선택했다는 소식이 예비 시모의 귀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요. 상견례 때도 말씀 많이 들었고 평소 상우 씨한테도 얘기 많이 들었어요. 사모님 자부심이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아버님 쪽 집안이 대대로 사람 살리는 가문이라고요. 그래서 상우 씨도 힘들다고 다들거리는 흉부외과 전문의를 선택한 거잖아요. 그래, 우리 아들은 그런 숭고한 뜻으로 그 한 몸 사람 살리는데 헌신하기 위해 흉부외과를 선택했지. 그런데 넌 뭐니? 듣자 하니 성형외과? 네, 성형외과예요. 벌써 지원하고 오는 길입니다.
뭐라고? 시댁과 상의도 없이 성형외과. 그거 당장 집어치워라. 네. 시답자는 성형외과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다른 곳으로 바꾸고 와. 우리 아들처럼 흉부외과를 지원하던가. 아니, 새 의사의 지원이 가장 절실하다는 응급의학과를 지원하던가. 어머니, 사람 살리는 의사 집안 며느리 될 사람이라면 그에 맞는 품격을 갖춘 것을. 품격이라뇨? 성형외과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저한테 분명한 꿈도 있고요. 의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의사로서 걸어가서는 안 되는 길에 꿈을 품는 법도 있다니. 성형외과가 왜 의사로서 걸어가서는 안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어머님, 전 제 친정 엄마의 화상 자국을 치료해드리고 싶어서 성형외과를 지원한 거예요. 무슨 화상? 상견례 때 난 그런 거 못 봤는데. 친정 어머니께서 긴팔 긴바지 정장을 입고 계셨으니까요. 저희 어머니 몸에 무릎이랑 팔뚝 위쪽으로 큰 화상 흉터가 있어요. 그래, 효심만은 갸륵하구나. 하지만 우리 집안에 성형외과는 안 돼. 넌 사람 살리는 의사 되고 사모님은 노야는 별개로 치료받도록 하면 되는 일이잖니. 그게 저를 구하려다가 입은 화상이어서요. 반드시 제 손으로 치료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신경전이 한동안 반복되었어요. 그때마다 전 성형외과 포기를 종용하는 예비시모를 완곡히 거절했지만 예비시모는 성형외과를 반대하는 이유도 잘 알려주지 않은 채로 매번 반대만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형외과를 포기할 수 없다는 제게 지친 모양인지 예비시모가 버럭 본심을 내비치더라고요. 성형외과는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 악마들이야. 그 길을 걷겠다는 넌 돈에 미친 돈벌레일 뿐이고. 그날 저는 일단 먼저 일어선다는 인사만 얼른 남긴 채로 자리를 떠야만 했습니다. 너무나도 당황했거든요. 네, 알아요. 세상에는 성형외과에 대한 나쁜 편견이 많다는 거, 그 정도도 모르는 채로 별다른 각오도 없이 시작한 성형외과 전문의의 꿈이 아니었다고요. 하지만 아무리 예비 시부본인은 의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명색이 의사 집안 안주인인 예비 시모의 입에서, 심지어 의사 가문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한 그 입에서 성형외과를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 악마들이니 돈에 미친 돈벌레니 하는 편견의 말이 쏟아져 나오리라고는 저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네요. 상황이 이처럼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으니 제가 별다른 말도 못 꺼낸 채로 인사만 남기고 얼른 자리를 떴을 수밖에요. 이후로도 예비시모의 성형외과 반대는 줄창 이어졌어요. 그 무렵 충격으로부터 어느 정도 빠져나온 참이었던 저는 예비시모의 편견을 설득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런 저와 예비시모의 신경전은 늘 이런 식이었어요. 피가 무서워서 그러니? 아이 수술방이 무서워서 그래? 그렇다면 내 특별히 어린이 환자를 치료하는 소아과 의사 정도로 양보해줄 용의가 있는데 소아과 나와서 전문의까지 해놓고 병원 퇴원하면 되잖니. 어떠니 이쯤에서 그까짓 성형의 과정 집어치우는 게? 성형외과가 수술 제일 많은 곳이에요. 어머님. 사람의 외형과 관련된 수술이기에 더욱 막중한 책임을 짊어진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봤자 허영심에 찌든 인간들 예쁘게 보이려는 수작질에 불과한 것을 세상 누가 그런 수술을 수술이라고 불러주고 의사라고 인정해준다든. 물론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도 분명 있죠. 하지만 그건 일부에 불과한 거고요. 성형외과의 진정한 목적은 외상에 큰 상해를 입은 환자를 치료한다는 것에 있어요. 얼굴 흉터 같은 사회적 상처를 치료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요. 말은 뻔지르하다만 성형외과 의사들 결국 돈벌레 장사치 아니니 두말할 것도 없어. 성형외과 당장 때려치워.
그럴 수 없겠다면요? 친정 어머니의 화상도 치료하고 다른 환자들의 사회적 상처를 치료하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꼭 되어야 되겠다면요? 정 그래야겠다면야 이 결혼을 물러야겠지. 우리 숭고한 의사 집안에 저열한 장사치 며느리가 들어앉을 자리는 없으니 이처럼 제가 아무리 진심 어린 말로 설득해 보아도 예비 시모의 편견은 요지부동이었어요.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질 따름이었죠. 어느 날부터인가 예비 시모는 제가 전문의 수련 과정을 밟고 있는 대학병원까지 쫓아다니며 성형외과 포기 또는 결혼 포기의 양자택일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꼴을 지켜보아야만 했던 성형외과 교수님이야 선배님들 앞에 제 면목은 자꾸만 작아져만 갔고요. 그러던 어느 날 수시로 선을 넘나 들어온 예비 시모가 기어코 사단을 내고야 말더라고요. 아니, 글쎄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 성형외과 돈벌레들은 물러가라 하는 팻말을 목에 걸고 병원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 순간부로 저는 근무하던 대학병원 최고의 유명 인사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선배님과 동료들 모두가 유난스런 예비 시모 때문에 고생이 많다며 절 위로해 주셨지만 가뜩이나 예비 시모의 언행에 지쳐가던 저에겐 그날의 1인 시위가 아주 큰 마음의 상처가 되고야 말았죠.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그때가 제가 처음으로 예비 시모에게 큰 소리를 냈던 날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너 정신머리 뜯어 고칠 일인 시위다. 왜? 어머니 당장 그만두세요. 보는 눈이 많아요. 이게 기어이 시어미 앞에서 큰 소리를. 어머님은 몸에 큰 흉터 하나 없이 곱게 잘 자라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외적인 흉터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지, 무슨 죽을 병 옮기는 숙주 취급 당할 때도 있어요. 그게 얼마나 억울하고 서러운 일인 줄 아시냐고요? 얘기 다 했니? 아니요, 더 해야겠는데요. 사회적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환자들을 치료하겠다는 게 나쁜 건가요? 더군다나 제 꿈은 제 생명을 구해주셨던 친정 어머니의 흉터와도 관련되어 있는데 그런 제 마음을 이런 식으로 끝끝내 매도하셔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아내 둘이 마르되 그래서 성형외과 포기할 거야? 안 할 거야? 제 대답은 벌써 충분히 드린 것 같으니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세요. 여기 병원입니다. 환자들이 보고 있어요. 보호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여기 아드님이 전문의 과정 밟고 있는 병원이기도 하잖아요. 지금 이러는 거 상호 씨 얼굴에 먹칠하는 일도 되는 거잖아요. 그니까 제발 그만하고 돌아가세요. 제발. 무슨 배려? 명성이 더 높아질 일이지. 명망 있는 의사가 마땅히 올바른 일에 정당한 목소리를 낼 줄 안다고. 여하튼 간에 성형외과 포기 못하겠다는 내 뜻은 잘 알겠다. 너랑은 여기까지인 걸로 하자꾸나. 너랑은 여기까지인 걸로 하자는 예비 시모의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어요. 제가 병원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예비 시모와 크게 다툰 날로부터 며칠 뒤 평소 멀리하던 술에 그날따라 만취한 채로 나타난 남자친구가 제 앞에 대뜸 오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술 마셨어? 마셨지. 마셨지. 안 마시고는 제정신으로 못 버틸 것 같아서 그래서 마셨지. 왜? 자기. 혹시 어머님이 병원 정문에서 1인 시위했다는 얘기 들은 거야? 그 얘기야. 뭐. 병원 사람 치고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다른 병원 근무하는 삼촌이랑 당숙이랑도 그 얘기 들었는지 엄마한테 길길이 날뛰더라. 자식 체면 구겨놓는 철없는 부모라고. 근데 지금 내가 정말 힘든 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야. 그럼 뭔데? 나 자기 취한 모습 처음 봐. 취한 모습만 처음이게 술 마신 모습 자체가 처음이지.
뭐가 당신을 그렇게 힘들게 했니? 지금처럼 위태롭게 흔들려야 할 만큼? 우리 엄마가 흉부외과 의사랑 선보래. 내가 선 자리 안 나가고 기어이 이 결혼 강행하면 자식 아껴 망치고 가문 이름에 먹칠한 죄를 당신에게 묻겠대. 그게 무슨 소리겠어? 해코지하겠다는 거지.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응,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나 지금 많이 힘들다. 나한테도 이런 엄마가 자기한테는 오죽 모질게 굴었을까 싶어서 우리가 결혼하면 자기가 앞으로 얼마나 더 힘들까 그게 걱정돼서 결국엔 내 사랑이 널 아프게 하는 일잖아, 은혜야. 아니, 당신은 잘못 없어. 우리 사랑이 무슨 잘못이고 내 꿈이 무슨 잘못이겠어? 나쁜 건 성형외과에 대한 편견이겠지. 그럼에도 우리 사랑이 우리를 아프게 만든다고 생각된다면, 상우야, 그렇다면 우리 이쯤에서 제가 딱 거기까지 말했을 때 남자친구는 술 기운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골아 떨어지고야 말았어요. 아니, 어쩌면 이쯤에서 그만하자는 제 마지막 말을 견딜 자신이 없어서 잠든 척했던 걸지도 모를 일이죠. 물론 전 지금도 잠든 척했던 쪽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독한 술 기운이 우리를 흔들었던 그날 밤 이후로 며칠을 서로 떨어져 지내며 생각을 정리한 저희 커플이 내린 결론은 같았으니까요. 상우야, 우리 여기까지가 맞는 것 같아. 그래, 그러자. 너한테 더 상처 주는 일 만들기 싫어서라도. 그래도 우리 친구는 될 수 있는 거지? 아니, 너랑은 친구 안 해. 결혼 직전까지 갔던 사이가 어떻게 친구로 남을 수 있겠어? 친구 말고 동료하자. 각자의 자리에서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료, 의사 사이. 고마워. 덕분에 행복했었어. 결국 저희는 서로를 위한 아름다운 이별을 택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영영 못 보고 사는 사이가 된 것까지는 아니었지만요. 같은 대학병원에서 전문의 실습 과정을 밟아 나가는 동료 사이였기에 수시로 얼굴은 마주쳤고, 그때마다 저희는 서로의 꿈을 향한 진심 어린 응원을 주고받으며 지나쳐 갔죠. 그로부터 약 3년 6개월 뒤 마침내 성형외과 전문의가 된 저는 전문의가 된 첫 수술 일정을 친정 어머니의 화상 흉터 재건 수술로 잡았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저는 마침내 성형외과 전문의라는 꿈과 친정 어머니를 향한 보온이라는 두 가지 꿈 모두를 이루게 되었죠. 비록 어머니의 화상 면적이 워낙 광범위했던 탓에 전부를 재건하진 못했지만 적어도 푹푹 찌는 한여름에 긴팔 긴 바지를 입지 않아도 되게 되었으니 그 정도면 저희 모녀에게는 크나큰 축복이었습니다. 때는 마침 뜨거운 한여름. 화상 흉터로 인한 긴팔 긴 바지로부터 벗어난 저희 친정 어머니는 바다를 보고 싶어 하셨고 그런 친정 어머니의 퇴원 일정에 맞춰 휴가를 준비한 저는 생애 처음 모녀 동반 해외여행을 준비했어요. 에메랄드빛 바다가 아름다운 몰디브로의 해외여행 일정이었죠. 그런데 저희 모녀가 비행기 탑승을 즐겁게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전화가 한 통 들어왔습니다. 그 전화는 동료 의사 사이로 남기로 한 전 남자친구. 여러분들께서 헷갈리실 테니 그냥 남자친구라고 할게요. 아무튼 전화를 받기가 무섭게 남자친구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혹시 지금 병원에 와줄 수 있겠어? 어쩌지, 나 오늘부터 휴간데 출국 비행기 기다리는 중이고. 근데 무슨 일이 있어? 목소리가 내 막내 여동생 기억하지? 왜? 혹시 사고야? 급한 상황이면 응급실 콜 때려야지. 왜 나한테 전화를 하고 있어? 휴대폰에 대고 딱 거기까지 외치는 순간 아차 싶은 생각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저는 파혼을 감행할 정도로 제 꿈을 소중하게 여겼죠.
제 꿈의 소중함을 아는 만큼 다른 사람의 꿈 또한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런 저는 성형외과 의사고 특성상 성형외과 의사는 응급호를 받을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도 남자친구가 제게 전화를 한 이유가 뭐겠어요? 예비 시누이가 안면 또는 복장으로 가리기 힘든 신체 부위에 심한 흉터가 예상되는 외상을 입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일 문제는 예비 시누이 꿈이 배우라는 사실이었어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친 저는 의사로서 당장의 병원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딸 자식이기도 했기에 화상 흉터 극복 기념으로 모처럼 준비한 친정 어머니와의 첫 해외여행을 외면할 수도 없었는데요. 역시나 우리 엄마 정말 위대한 엄마더라고요. 제 얼굴 한번 슬쩍 보시고는 속을 훤히 꿰뚫으셨는지 맑은 미소로 이렇게 말씀하시던걸요. 딸, 엄마 솔직히 얘기해도 돼. 뭐려? 엄마 느끼한 음식 싫어하잖아. 한국 사람이면 쌀밥에 김치지. 그래서 처음부터 해외여행은 별로였어. 거짓말, 나 병원 보내겠다는 생각이면서 눈치챘으면 엄마한테 신용카드나 한 장 주고 얼른 병원 가보렴. 엄마 친구들이랑 동해안이나 한 바퀴 돌다 오면 돼. 아, 새아버지 데리고 올지도 모르니까 미리 마음의 준비도 해놓고. 새아버지 데리고 올지도 모른다는 그 농담이 제 귀엔 어찌나 감격스럽던지 친정 어머니께서 화상 흉터와 그로 인한 가슴앓이를 극복하고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다는 증거일 테니까요. 바로 이런 거죠. 성형외과가 필요한 이유. 아무튼 저는 지갑을 통째로 친정 어머니께 드리고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어요. 응급실에 도착해보니 제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예비 시누이가 큰 교통사고를 당한 탓에 응급수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출혈도 잘 잡았겠다. 바이탈도 안정되었겠다. 응급수술만 잘 받으면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절대로 다행이라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예비 시누이는 안면 전체에 걸쳐 깊은 자상을 입은 채였거든요. 마침 얼마나 울었는지 퉁퉁 부은 눈으로 망연자실해 있는 남자친구의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고 저는 일단 보호자인 남자친구의 정신부터 차리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꾸짖었죠. 정신 차려. 당신 환자 오빠야. 그냥 오빠도 아니고 의사 오빠고. 의사 오빠인 내가 흔들리는 모습 보이면 아가씨 무너져. 당신이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어? 어때 보여? 우리 막내. 봐서 알잖아. 일단 큰 출혈도 잡혔고 바이탈도 안정세고 응급수술 잘 해놓으면 생명엔 아무런 지장 없어. 너무 냉정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우리 막내 꿈이 배우잖아. 배우를 꿈꾸는 우리 막내 얼굴이. 정신 차리라고 했지. 수시로 생사가 오가는 흉부외과에 있는 의사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어. 의사로서 보호자로서 꿋꿋해줘야 돼. 최상우. 그제서야 간신히 정신을 차린 남자친구는 예비 시누이의 상태를 제게 다시금 물었고 또 그제서야 저는 냉정한 의사의 모습으로 예비 시누이의 상태를 전했어요. 안면부 자상 부위가 날카로운 금속에 베인 것 같다는 점은 긍정적이야. 그런데 잘 보니까 안면부 좌상 일부에 자동차 엔진 오일이 묻었었나 봐. 오염으로 인한 폐혈증이야. 다른 선생님들께서 잘 잡아주실 테니 성형외과 의사로서의 소견만 말할게. 당장 수술방 들어가지 않으면 흉터에 대해선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어. 그래, 그렇구나. 암튼 고맙다. 그리고 다행이야. 네가 성형외과 전문이어서. 씩씩한 미소로 남자친구를 다독인 저는 곧장 타과 전문의 선생님들과 응급수술에 대한 간이 컨퍼런스를 시작했어요. 물론 성형외과의 진료는 대개가 생사를 오가는
응급수술과는 거리가 먼 것도 현실이죠. 그럼에도 제가 응급수술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주요 환부가 안면 또는 이에 준하는 신체 부위일 경우 환자의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수술 단계부터 성형외과 전문의가 함께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비 신우이가 바로 그런 케이스였던 거죠. 그런데 뜻밖의 방해물이 나타났어요. 성형외과 전문의를 외모지상주의나 조장하는 돈벌레 장사치로 매도하던 예비시모였습니다. 그런 예비시모의 편견은 막내딸이 꿈을 이어갈 수 있느냐가 걸린 그 중요한 순간에도 흔들림이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다짜고짜 저의 수술 참여를 거부하고 나섰거든요. 내까짓 게 어딜 나서? 우리 집안에 너보다 훌륭한 의사 널리고 널렸어. 유감이지만 어머님, 지금은 신경전 버릴 여유가 없습니다. 어머님이 이러시는 와중에도 아가씨의 상태는 시시각각 나빠지고 있어요. 수술 자국을 최소화해서 아가씨의 꿈을 지켜드리려면 1초라도 빨리 수술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담 예후도 하다못해 재건 수술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정성형외과 손길이 필요하다면 하다못해 교수급이라도 데리고 왔어야지. 어디서 새파란 너 같은 년이 나타나서는 남의 집 귀한 딸 생명줄 쥐고 장난질이야? 장난질은 저도 당장에 교수님 모셔왔으면 좋겠는데요. 휴가철이라 제주도 세미나 일정이 겹쳐가지고 저희 성형외과 전체가 오늘부터 휴원이에요. 환자가 급한데 지금 도와드릴 수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는 저밖에 없다고요. 그러나 예비시모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의사로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죠. 사랑하는 자식의 사고를 앞에 두고 그 자식의 피를 직접 목격한 부모님들께서는 되게 아주 큰 충격에 빠지기 마련일 테니까요. 저보다 더 실력 있는 의사를 바라는 것 또한 하나의 인간으로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고요. 다만 문제는 예비시모가 사연으로는 옮길 수 없는 욕설을 퍼부으며 제 뺨을 몇 차례나 후려쳤다는 사실이었어요. 더 큰 문제는 동료인 제가 뺨을 얻어맞는 모습을 지켜본 선배 의사들의 치료 의지가 시시각각 상실되어가는 모습이 저와 남자친구의 눈에 너무도 훤하게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도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예비시모는 좀처럼 평정심을 되찾지 못했는데요. 때마침 한 무리의 구원자들이 나타났어요. 마치 히어로 영화의 주인공처럼, 마치 구세주처럼 나타난 그들은 유서 깊은 의사 가문인 시댁 중에서도 명망 꽤나 있다는 의사들이었죠. 이에 예비시모는 맨발로 달려나가 시댁 가문 의사들을 맞이했는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시댁 가문 의사 선생님들 중 제일 큰 어른께서 제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자네가 우리 당질과 혼담이 오가던 그인가? 맞습니다, 선생님. 여기 병원에서 전문의 과정 밟았다고 들었는데 허면 이한범 교수 제자 되시고? 네, 제 은사님 되십니다. 교수님께서는 세미나 일정으로 자리 비우셨고요. 그럼 되었네. 실력은 확실하겠군. 이한범 교수가 오죽 철저하게 가르쳤으라고. 이어서 큰 어른의 분부가 예비시모에게 떨어졌어요. 실력 좋은 성형외과 전문의를 옆에 두고 왜 수술을 지연시키고 있어? 한시라도 빨리 성형외과 전문의 도움받아서 응급수술을 진행시켰어야지. 저 새파랗게 어린 것을 믿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렇게 다들 오신 김에 잘 좀 부탁드려요. 허튼 소리. 아무리 우리가 경력 많은 의사라고 해도 분야가 전부 달라. 성형외과 전문의만큼 환부 섬세하게 봉합할 수 있는 의사는 세상에 없고 흉터를 최소화하려면 응급수술부터 봉합을 잘해 놓아야 예후가 좋다.
그제서야 딸자식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배우의 꿈을 지켜낼 수 있는 의사가 당장 그 자리에는 저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예비 시모는 울며 불며 제 앞에 납작 엎드려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제 아무리 경력 많은 의사가 온다 한들 본인이 근무하고 있지 않은 병원에서 수술을 집도할 수는 없다는 것이 원칙이기도 했던 데다가 시댁 의사들 중에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고요? 제 진심 그대로를 예비 시모에게 전하고는 곧장 수술방으로 직행했어요. 제 눈앞에 있는 환자가 어머님의 딸이든 어머님과 제가 과거에 어떤 악연이 있었든 그런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가씨는 다른 환자들처럼 제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하나의 환자이고 저는 환자의 사회적 상처를 최소화해낼 의무를 짊어진 성형외과 전문이니까요. 그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렇게 응급수술에 참여하게 된 저는 훌륭한 솜씨로 응급수술을 마쳤어요.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를 전부 마친 뒤로는 본격적인 얼굴 흉터 치료가 시작되었죠. 저는 최선을 다해 섬세하게 진단했고 더욱 최선을 다해 흉터 재건 수술을 진행했어요. 그 결과 예비 시누이의 얼굴 흉터는 다른 사람이 한참 동안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봐야 겨우 얼굴에 뭐 묻은 것 같아요 정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완벽하게 나았습니다. 이를 확인한 예비 시어머니는 바로 달려와 저를 껴안으며 눈물을 쏟으셨어요. 딸아이의 꿈을 지켜줘서 고맙다면서요. 자신의 깊은 편견과 잘못을 전부 뉘우치고 반성한다고도 하셨죠. 저 역시 예비 시어머니를 안으며 같이 울었습니다. 세상 가장 단단할 것 같던 편견의 장벽을 넘어선 기분이 너무 짜릿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지금 남자친구와 저는 조심스럽게 연애를 재개한 끝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형외과 치료를 잘 받은 덕에 배우라는 꿈을 지킬 수 있었던 예비 시누이는 얼마 전부터 무명 연극 배우로 활동을 시작했고요.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아직 혼인신고도 안 한 며느리인 저의 칭찬을 늘 입에 달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이렇게요. 내 큰며느리가 누군지 알아요? 성형외과 전문의예요. 성형외과 전문의예요. 얼굴 흉터 같은 상처 치료하는 정말 훌륭한 성형외과 의사.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이건 아직 예비 신랑한테도 비밀인데요. 어쩌면 결혼식을 앞당기거나 아니면 한 1년쯤 미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임신했거든요. 여러분 모두 축하해 주시겠죠?